자기 회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기자력과 자속 밀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입니다. 반대면 대응되는 말로는 기전력이라고 있죠. 전기를 발생시키는 힘. 자기 회로의 개념이 이제 전기 회로와 쌍대성이 있죠. 자기 회로 쪽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의 법칙이 전기 회로를 알면은 자기 회로도 상대적으로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속이 분포되는 밀도 이런 것들이 자기 회로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 표시를 하는데요. NI로 표시합니다. 이 기자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전자석을 얘기할 때 자석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전선을 감아서 전자석에서 자속을 발생시키고 자속이 자기 회로를 따라서 분포를 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N이라고 그러는 것은 요 자속을 감은 횟수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번을 감았으니까 N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I는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 3A다. 3A 곱하기 3번 감았으니까 9. 단위는 뭐가 됩니까? 암페어 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암페어. 말 그대로 NI니까요. I가 암페어고 M은 턴. 감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I는 이제 9 턴 이런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자력의 개념은 쉽게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그다음에 자기의 세기라고 그러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세기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기자력을 얘기를 합니다. 단위 길이당 기자력이니까 이런 길이를 모두 합치면은 그것이 이제 전체 기자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식을 이해를 하시면은 기자력, 전체 기자력은 당연히 단위 길이에 대한 기자력들 합을 갖다가 어떤 그 폐회로에 대해서 구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공간상에 만약 분포하는 자속이 이렇게 분포를 하겠죠. 공간상에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C, 페르프 C가 되겠죠. 이 페르프 C의 단위 길이당, 단위 미세 길이당, 우리가 단위 미세 길이당 자기의 세기를 안다 그러면은, 그렇죠? 여기에 자기의 세기, 여기에 자기의 세기, 자기의 세기가 뭐 높이 낮기로 표시를 한다고 그럴까요? 각각 다 다르겠죠. 뭐, 데는 더 약하겠고, 가까운 데는 더 세겠고, 멀수록 뭐 작아지고, 이런 값들을 다 인테그랄, 다 합친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지금 제가 개념을 상당히 러프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인테그랄 미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고려는 돼야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하는 얘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설정을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위 길이당 자기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인테그랄 적분한 것 값이 기자력이 되는 거죠.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 기자력은 단위 길이당 측정할 수 있는 자기의 세기를 다 더한 것이 되는 것이 맞게 되는 것이죠. 페루프는 이거 NI를 관통만 하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 페루프를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생각할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기 회로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회로를 만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기가 공간상에 불균일하게 이렇게 분포하는 게 아니었죠. 자기 회로를 만들면 자기 회로를 페루프를 만들어서 모든 자속이 균일하게 분포를 한다. 즉 선을 따라서 균일하게 분포를 자속이 하게 되니까 자기의 세기값은 다 똑같게 되겠죠. 균일하게 분포를 하니까. 맞습니까? 자, 균일하게 분포를 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왜? C값이 다 일정하게 되는 거죠. 길이 DL은 뭐가 됩니까? DL은 전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서부터 한 바퀴 돌아가는 이 길이 값을 갖다가 L이라고 하는 길이 값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각각 단위 길이당 의 세기는 균일한 H라는 어떤 값이 되겠죠. 즉 HL 이꼴은 NI가 되다. 자기 회로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럼 H는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H는 L분의 N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의 세기는 자속 밀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기의 세기는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에서의 그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자성체라든지 공기라든지 어떤 물질이 있을 때는 그 물질의 투자율을 곱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속 밀도가 되는 것이죠. 투자율 값이 크게 되면은 우리가 자속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작으면 더
작은 자속 밀도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세기에다가 투자율을 곱한 것이 자속 밀도가 되는 거고요. 밀도라는 것은 어떤 면적이 있을 때 그 면적당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단위 면적당. 그래서 요 단면을 놓고 본다면은 단면에 이렇게 사각형이 되겠죠. 뭐 동그라미나 사각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자속들이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자속들의 크기를 갖다가 요 전체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 B가 되는 겁니다. 밀도당. 전체 자속의 개수로는 파이는 어떻게 되죠? 이 단면적이 A라고 그러면은 이 단면적 A를 B하고 곱해주면은 파이가 나오겠죠. 이 파이는 자속의 수입니다. 아까 이걸 관통하던 자속 다발의 개수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내용은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앞서 그한 내용은 n분의 r분의 ni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R은 저항이 아니라 자기 저항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필기체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필기체예요. 자, 우리가 자기 회로에서는 이 파이 값이 우리가 전류의 성질을 속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류에 매핑을 시킨다고 그러면 전기 회로에서의 NI라는 것이 기자력 이것이 전류하고 전압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 R은 전기에서의 저항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자기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V가 기전력이 아니라 이거는 기자력이죠. 기자력을 저항 성분만큼 나눠준 값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전류, 즉 마치 전류와 같은 파이, 자속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의 수를 처럼 생각하면 상당히 계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리고 앞서 나눈 수식을 정리하면은 B하고 곱하기 A 였고요. 이것이 파이였었어요. 파이였고, B는 뭐였었습니까? UH였으니까 UHA가 되겠네요. 그리고 H는 NI였었나요? 그렇죠. H는 NI였었으니까 아니죠. L분의 NI였죠. 그러니까는 L분의 NA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를 해서 NI 기자력을 놔둔 상태로 나머지 값만 정리를 하면은 L분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N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자기 저항분의 1로 표시한다면은 자기 저항값은 이렇게 μA분의 L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저항 자기 회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단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자속을 쓸 때는 웨바, 그 다음에 자속의 단위 면적당 자속의 수인 자속 밀도는 웨바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단위 면적당 자속의 수니까 이걸 테슬라라고도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위 같은 것들을 항상 명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전기 회로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핑을 시켜서 자기 저항을 전기 저항처럼 이걸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런 파이를 전류 I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압 V를 기자력 NI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자기 회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기 회로를 이용한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